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88명으로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에 끝나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결정으로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접종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데 대상자는 37만 명 정도입니다. 접종 후 사망사고를 이유로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 9개 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잠정 접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이란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접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회 접종인 얀센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의 효능은 67% 수준이고 부작용도 크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치솟으면서 수도권에서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서 수도권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장과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가 488명 늘어서 누적 94,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6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24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7명, 부산 14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0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6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더 늘지 않아 누적 127명을 유지했고 완치 환자는 1,06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5,743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2,527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54만 6,2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8주 연속 400명대 답답한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물러선다면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됐고 그 확산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은 앞으로 2주간의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적극적인 방역 수칙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고령층 임상 부족으로 유보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만 65세 이상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령층 37만여 명부터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인 만큼 접종 과정에서 예진을 포함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만 65살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해당 연령대만 800만 명이 넘다 보니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여 명부터 이달 접종합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는데 코백스에서 이달 받기로 한 34만 5천 명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일정이 변동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차 접종분을 미리 사용합니다. 두 차례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10주 이후로 바꾸면서 백신 확보 시간을 번 겁니다.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의 1차 접종 후 8주 후에서 10주 후로 다음 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뒤 바로 백신을 배정합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조금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예진 과정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응급 체계를 가동하고 연락망을 구축해 혹시 모를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분들이 일정 수준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없다니까요. 백신 접종자에서 입원이나 사망이 더 적은 게 보이잖아요. 접종하지 않은 경우보다 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들 37만여 명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있는 나머지 고령자는 3월 이후인 2분기에 백신을 맞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항체 형성 과정에서 겪는 발열과 두통 같은 면역 반응은 나이가 젊을수록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 직장인은 접종 후 하루나 이틀 휴가를 주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신고된 6,8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은 근육통과 두통, 발열 증상입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주로 나타났고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최대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방법이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젊은 층 접종이 본격화하고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어 휴가 도입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두 번째 맞았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심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젊은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근무를 못할 정도로.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코백스에서 공급받는 아스트라제네카 105만 명분, 화이자 350만 명분 등 455만 명분입니다. 따라서 2분기 내에 총 800만 명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350만 명분이 아주 큰 거죠. 예, 그 부분이 200만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6월까지 과연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밖에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인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물량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 같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6개월까지 100명 중 78명 정도는 자연 면역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중화항체 생성과 지속기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대본은 그간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2, 3회 이상 혈장을 제공한 코로나19 완치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후 평균 3개월 뒤 중화항체 생성률은 78%로 이후 6개월까지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확진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중화항체는 유지됐지만 생성률은 67%로 감소했습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진 후 얻어진 자연 면역력 수준과 지속기간을 알아본 거라며 방역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백신 접종을 통해 생성되는 중화항체 지속기간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리지만 수도권에는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령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늘도 흐릿하게 변하며 제 빛을 잃었고 한강 건너 건물들은 윤곽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물 청소차와 먼지 흡입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은 설상가상, 미세먼지까지 덮치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군대 가기 전에 만나서 남산타워 놀러 왔고 한데 서울 전경도 잘 안 보이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내려졌다고 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목도 많이 칼칼한 것 같고.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평균 농도가 무려 10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치솟아 평소의 최대 5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하고 초중고학교는 야외 수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 정체 현상이 이어지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늘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게 올라갔는데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예상되지만 수도권의 초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도 하루 더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주말과 휴일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미세먼지의 공습이 앞으로 나흘 정도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쿠팡이 현지 시각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공모가는 애초 희망가보다 높은 $35로 책정됐고 종가는 공모가보다 41% 상승 마감해 시가총액 100조 원에 마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인 뉴욕 거래소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증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누릅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 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주식은 1억 3천만 주. 한 주당 공모가는 애초 희망한 32에서 34달러보다 높은 35달러에 형성됐습니다. 거래는 81%나 뛰어오른 63달러 50센트에 시작됐습니다. 이어 등락을 거듭하다 종가는 공모가에서 41% 오른 49달러 52센트로 마쳤습니다. 김 의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의 외국 기업 공개로 한국 성공 신화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국 시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로 마련한 재원을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쿠팡의 기업 가치는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업 공개로 5조 원 이상의 자본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2곳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2곳 이상의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 5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한국과 중국에만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맞춰 친환경 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미국 당국의 모든 규제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에서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 승인을 끝으로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한 미국 규제 심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 10조 3천억가량의 미국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반독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 주요국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인텔 측에 1차로 70억 달러를 지불하고 사업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고를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잠정적인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혈전 생성이 해당 백신 접종 때문이란 증거는 없지만 이같이 결정하는 국가가 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49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응고장애로 숨졌다며 인과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해당 제조 단위의 백신은 더 이상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날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60세 여성이 혈전 형성 뒤 사망했다면서 2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ørst og fremmest vigtigt, at når der er nogle risici forbundet med en vaccine, at så skal de afdækkes, og de skal undersøges ordentligt. Og derfor synes jeg, det lyder som en rigtig beslutning, at vi indtil videre sætter vaccinationer med AstraZeneca i bero, indtil at der er...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보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한 영국 외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확신하지만 노르웨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You have to follow the process in each country on safety and we obviously respect the Norwegian approach.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이 4번째로 승인한 이 백신은 기존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약품청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방금 얀센 백신의 2륜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4번째 코로나 백신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이날 얀센 백신에 대해 18살 이상의 조건부 판매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자문위원회는 평가회의를 갖고 이 백신이 효과와 안전성, 품질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상시험 결과 이 백신은 67%의 효능이 있으며 부작용은 약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백신 접종 며칠 뒤 사라지며 가장 흔한 증상은 백신 주입 부위의 통증과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4억 회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know it's urgent for all the countries, but for us it's very critical that we deliver high quality, validated vaccines according to the highest standards so that we can guarantee safety, efficacy. 얀센 백신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승인된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 이어 이달 초 캐나다도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과 중증 악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바백스는 현지 시간 11일 영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에서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96.4%,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도 8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아공발 변이에는 예방 효과가 55.4%로 떨어졌다는 이상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존이나 변이 바이러스 모두 감염자의 상태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까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100%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여러 국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의료 체계가 총동원되면서 일반 환자들은 치료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는 1월 말 기준 대기 환자가 459만 명으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고 현지 시간 11일 BBC와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년 이상 대기 환자는 30만 4천여 명으로 2008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입니다. 작년 1월 이 인원은 1,643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과 함께 백신 확보, 이 두 가지 측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0조 원대 초대형 경기 부양안 통과에 이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여분이 생기면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 말했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가정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과 항공사와 공연장처럼 큰 손해를 입은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수천억 달러 포함됐습니다. This bill represents a historic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More vaccines, more vaccinators, and more vaccination sites. Millions more Americans will get tested, including home testing. Schools will soon have the funding and resources to reopen safely. 모든 미국 성인이 맞을 충분한 백신을 5월 말까지 확보해두었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 백신 1억 회분 추가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전시와도 같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는 백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 질문에 여분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만약의 가능성까지 대비해 자국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데 여전히 방점을 뒀습니다. And purchase another 100 million doses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m doing this because in this wartime efforts we need maximum flexibility. There's always a chance that we'll encounter unexpected challenges. If we have a surplus, we're going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the world. 앞서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의 백신 지원 요청을 받고 미국인이 우선이라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분량이 아동 접종이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혀 바이든이 말한 여분이 과연 생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친구나 친척을 잃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 성인 1,4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가 코로나19로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되는 11일 현재 미국에서는 2,900여만 명이 감염됐고 53만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31%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까 봐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36%는 다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거라는 우려는 여전히 높지만 백신 배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가 길어지진 않아도 코를 자주 만지고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우리 몸에 장착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